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스트래티지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MSTR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용 정리를 이쁘게 좀 더 하고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도 이제 이 모든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번잡하고 조금 보기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에 따른 투자 부분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매주에 이틀 정도는 제 건강이 계속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느낀 건데 이틀 정도는 아마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올리긴 할 건데 웬만하면은 이틀 정도씩은 좀 쉬어가는 형태로 아마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8월 달부터는 그렇게 아무래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도 알겠지만 어찌 보면 제가 입원을 해버리는 경우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또 너무 너무 씨알 데가 없는 이야기 많이 했죠.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스트래티지 수익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을 확보를 해서 자금 조달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 요즘에는 스트래티지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려됐던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제 시트론 리서치 헤지펀드에서 이제 스트래티지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마 작년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으로 계속 돌려가서 계속 산다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에 따른 의구심이 좀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은 MSTR의 기업 가치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부분 새로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비트코인 순 자산가치 배수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과 부채와 우선주 빼기 현금과 그 다음에 보유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만드는 형태인데요. 이 NAV는 과거 부분에 이제 MSTR 추이를 보았을 때 최고가 3.5 수치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1.9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져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은 전환사채 물량이나 그 다음에 발행 비중으로 인해서 스트래티지가 주당의 비트코인의 희석 가치가 좀 높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트래티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주위에 레버리지 형태로 쓰는 전략으로 만약에 스트래티지를 쓴다라고 하면 이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한 만큼 비트코인을 계속 사니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MSTR 자체는 이 자금을 계속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레버리지 ETF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 투자했던 금액은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희석된 주당 가치라고 되어져 있지만 어찌 보면 주당 가치가 희석이 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주당 희석 가치
부분은 좀 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레버리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당 희석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오히려 좀 더 이득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싶었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에 따른 평가적 추이에 있는 기준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에 있는 평가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 전환사채 비중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보게 되면 스트래티지가 이제 자금 조달을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 우선주 패턴으로 하고 있죠. K와 D와 F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전환 가격 추이와 금리 조건 추이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입 가능 수량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배당 지급 여부는 내가 K나 D나 F를 사지 않고서야는 굳이 볼 필요성은 없어요. 내가 그냥 비트코인 직투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있는 조건은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STRF에 있는 발행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전환사채 비중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MSTR에 있는 가격 추이에서도 전환 가격 추이가 이렇게 명기되어져 있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게 되면요, 요렇게 우선주를 돌렸을 때 몇 개를 구입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건 최대 3만 개 정도를 더 구입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 기준점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전환사채를 계속 풍차 돌리기를 돌려서 이자 지급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충당을 하겠다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MSTR이 무너지는지 아닌지를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야기는 다 어차피 어떤 유튜버 쪽에서 다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좋은 이야기는 좀 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커질 때 MSTR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우선주의 채권 도래 만기 시점에서 MSTR에 있는 주가 가격 추이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스트래티지는 24년도와 25년도의 매입량과 매입 속도 부분을 평균 계산을 한번 돌려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돌렸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1평균 643개 정도를, 그리고 1평균 4월 8일까지 했었을 때 835개를 계속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4년도 대비 대략 20에서 30% 정도 증가했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부분은 여전히 이자 지급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옵션 조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그냥 더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의 포인트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는 직접 내용을 보시고 리포트 내용을, 공매도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자금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자율 조건이 있어요. 쿠폰 조건인데 이게 이제 전환을 할 거냐, 주식으로 받아갈 거냐, 아니면 나 그냥 실제 현금으로 받아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따른 추이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니까 요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매도
쪽이 개입을 해서 공매도를 계속 쳐버리면 주가의 희석 가치가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군 저렇군 약점이 노출되지 않게끔 계속 스트레티지는 계속 방어적인 추이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환가 부분이 요 가격 추이가 안 됐을 때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전환가 추이가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좀 생길 수는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스크 부분은 여전히 전에 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 이거 뭐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적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3만에서 5만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채권은 부채로 남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걸 주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 가격대가 나오기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단지 5만에서 7만 부분이 되면 이익은 줄어들 거라서 주가의 변동성 부분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험 구간은 좀 배제하고 주의 구간으로 봤을 때 새 전환 사채 발행이 잘 팔릴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전사채에 있는 일정이 중요하겠죠. 일단 도래하는 건 큰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25년도 도래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029년하고 2030년도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29년도에 좀 확인해 보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20 못해도 7, 8년 정도를 쪼개가지고 아마 계속 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리 발행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전사채를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오히려 어느 정도 방어되면 좀 더 늦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추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에서도 전환가, MSTR 전환가 추이하고 방어되는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전사채 하는 우선주와 이런 걸 왜 분리하면서 해놨냐면 다 일정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5만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잘 지켜주면서 그리고 한 6, 7만 정도 때까지는 방어가 되겠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거나 전사채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확인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은 여전히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나오려고 하면 여전히 가격도 MSTR 가격 추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MSTR의 가격의 완벽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MSTR이 가격 추이가 2400이 넘어가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로 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 스트래티지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쓸 거냐? 근데 레버리지 ETF도 있잖아요. ETF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성으로 할 거냐? 나는 더 높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내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냐? 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전환사채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하한 비중이 어느 정도 때까지는 영향성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전환사채가 잘 돌아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다가 베팅을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와 MST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는 파생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날 파생에 따른 형태의 부분, 선물과 옵션 부분을 직개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에 따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일정 레버리지 비중이 계속 평균적으로 맞춰서
계산적으로 흘러가지만 MSTR은 레버리지 비중 자체가 엄밀히 딱 정형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레버리지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스트래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만약에 지적하셨다라고 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적인 추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지표가 새로운 지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라는 점이 약간 꺼림직한 면이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된지 아무도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엄밀히 따지면 기존 대비보다는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라. 가끔 GPT가 바보일 경우가 나옵니다. 원래 BITU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아닌데 뭐 이렇게 나왔죠. 네, 프로시어즈 건데. 아무튼 이런 점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